인간이 하는 고민의 60%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거 남기는데 유저들이 리뷰를 더럽히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 서비스 대박 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른 결정을 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이 서비스를 유저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를 겪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트리플에서 CEO 역할을 맡고 있는 김연정입니다. 트리플이 지향하는 거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인데요. 본인의 일정이라든지 자기 여행의 경로, 방문했던 장소, 예약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행 전에, 여행 중에, 여행 다녀와서 모든 지점에서 여행자를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앱입니다. 시리즈 A, B, 브릿지 투자를 통해서 620억의 투자를 받은 서비스입니다.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뭐 광고회사 인턴도 되게 오래 했고 취업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에 포커스를 두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IMF를 겪었던 대학생 시절이 있었고 외부로 많이 전환되게 됐고 IT 서비스 기획자로서에 대한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웹 에이전시에서 더 서비스 기획, UX 리서치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운영하면서 유저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이버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기능이 네이버 메일에 4개 쓰기라는 기능이거든요. 다음 메일 따라잡는 게 뭐가 있을까? 데이터를 봤더니 의외로 보내는 사람의 메일 주소와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지? 이게 뭐지? 아, 사람들이 내 기록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메일에 많이 적어놓는구나. 그래서 4개 쓰기라는 기능으로 만들었던 거고, 작은 차이긴 하지만 네이버 메일이 유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한테 가까운 서비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맡기 시작할 때가 한 4, 5위 정도였는데 1위를 만들었죠. 네. 저의 20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오프라인 매체에서 웹으로 바뀌고 웹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3번의 전환을 본 거긴 하거든요. 모바일 퍼스트인 회사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로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주 소셜 서비스의 TF를 모두 갖고 있는 총괄 임원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TF가 있었거든요. 여행 서비스에 대한 TF는 채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대표를 하고 있는 최희영 대표님은 제가 네이버에서 사원 시절에 대표님이셨거든요. 근데 최희영 대표님이 중요한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대들었어요. 안 바꾸겠다고. 유저는 충분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걸 왜 바꿔야 되냐라고 대들어서 방에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고 나랑 같이 해볼 생각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부탁해서 내가 정말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창업을 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좀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콩닥콩닥 뛰었던 것 같아요. 이건 누구보다 내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험불할 수는 있지만 내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작게라도 만들어서 유저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서비스를 성공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현지인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엄청 검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엑셀 파일에다 쫙 뽑아가지고 내 갈 데를 가요. 엑셀 파일 뽑고 가이드북 들고는 여행이 편해지지 않겠다? 난 여행이 되게 좋고 여행을 되게 자주 가고 싶은데 왜 여행 자체는 이렇게 힘들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이 여행자한테 포커스를 해서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다녀와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의 가설 검증의 단계였고 편리하게 사용하는가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를 겪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한 다음에 카카오 게임을 런칭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플랫폼의 힘이 되게 크다라는 걸 몸으로 체득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유저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라는 가설 검증의 숫자를 100만이라고 잡았고 오사카를 11명이 가서 정말 빡세게 3박 4일 동안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발 버전이라는 걸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유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완성도 높은 서비스만 써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이들을 으쌰으쌰 시키고 우리가 만들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거 맞아. 비전이 이 서비스에 담겨있어라는 걸 설득한 다음에 잘하고 있어라고 다독이고 했던 부분, 그게 되게 도움이 됐고 촘촘하고 더 멋진 서비스로 만드는데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 오픈하고 나서 9개월 만에 100만 가입이 됐고 이게 300만이 된 다음에는 여행 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간 거죠.
앱을 쓰게 하려면 콘텐츠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제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 마중물을 만드는 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소 DB를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 기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SNS에 이 맛집이나 관광지가 얼마나 언급이 됐는지, 집에 가서 가급적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현지 가이드들을 사갖고 와서 저희가 번역을 해서 다 보는 역할들도 하고, 예를 들어 방콕의 맛집을 가면 여기 오긴 왔는데 다 외국어고 뭘 시켜야 되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해당 맛집의 대표 메뉴 사진을 보여주고 가격이 얼마다, 이거 왜 맛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웨이터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걸 나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바로 주문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도 돈이 안 아까워요 라고 이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딱 필요한 정보를 주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게 힘든 거는 열심히 할 게 없는 거. 전달에 150억 찍었던 거래액들이 다 취소 금액으로 들어오고, 하루의 금액이 0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직원들도 어쨌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독려하면서 탈하지 않고 남게 하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될 줄 모르고 가열차게 집중해서 한 게 항공 서비스였거든요. 항공의 예약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노후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좀 더 잘 개발을 해야 유저가 편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체 기술력을 했는데, 해양항공권은 더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로 전향을 해서 빨리 바운더리를 확장하고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오픈을 했고, 국내 항공권도 예약할 수 있게 오픈을 했거든요. 국내 여행에서 트리플을 처음 만나게 되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니까 우리한테 좋은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냐면 어떤 앙케이도 다 여행이거든요. 끝나면 나 여행 제일 멀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트래블 버블 자가격리 없이 갈 수 있는 여행에 대한 데이터들, 도시들은 이미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 대한 준비를 아주 빠르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선택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결정이. 인간이 하는 고민의 60%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고민해봤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나 일어나도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거 남기는데 유저들이 뭐 서로 험담을 하거나 뭐 리뷰를 더럽히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 서비스 대박 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이 선택을 할 때는 좀 빠른 결정을 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서비스를 만드는 메이커들은 반복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복 빠르게 이 기술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저들이 행동을 한 거가 결국은 서버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서비스 기획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유저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이거든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더라도 유저들이 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시 유저가 여행을 갈 때 더 편하게 만드는 백데이터도 되지만, 내가 여행 갈 때 그래 얘랑 가면 믿을만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행자한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CEO가 되고 나서는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왜 나온 거지? 질문을 잘 하려고 노력해요. 질문을 잘못하면 사실 이상한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유저들이 왜 불편해할까? 이 질문들을 잘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같이 토론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결론을 낼 거야 라는 회의 목적을 정하게 하고 의사결정자를 정해요. 근데 의사결정자는 항상 제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가져가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봐야 실제로 여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앱을 쓰는지 알 수 있고, 트리플 노마드 제도가 저희한테 강조할 만한 여행 복지이고, 트리플 자체도 굉장히 서비스 지향적이고, 서비스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지향적인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는 거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갔다 왔을 때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여행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트리플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해외여행이 풀리고 조금 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면 우리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1등이 될 거야 라는 자신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해내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얘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제가 겪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려면 내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